네, 조금 전 6시부터 제21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투표율계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몇십 미터씩 줄 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자까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투표율 추이를 그 어디보다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을 곳이 바로 정당들이겠죠. 자, 지금부터 각 당 선대위 대변인 연결해서 우리 유권자를 향한 마지막 호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허윤정 대변인부터 연결합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코로나19로 전 세계 215국에서 예. 199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예. 그리고 12만 5,951명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음. 우리나라도 1,564명의 확진자와 2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잘 대응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정부 심판을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 정부 견제를 담은 발언일 수는 있지만 네.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유권자의 편가르는 그런 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정당은 정책과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이고 국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의 주인공인 성숙한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민주당에서 잡고 있는 목표 의석수는 몇 석이에요? 그걸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기대와 소망이 네. 전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선거 마지막까지 저희는 정책과 공약으로 네. 승부하고 네. 유권자들의 마음에 겸손한 태도로 귀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해찬 대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분답안은 말씀해 주시는데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원내 일당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과반을 그러니까 전망한 적도 있고 또 조심스럽게 한 발 후퇴한 적도 있는데요. 이게 네. 어떤 그 전략적 발언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어떤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네. 아마 그런 발언들은 현장에 유세하시면서 예. 그곳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언론이 지금 짚고 있는 마지막 변수 막말을 꼽고 있는데요. 이 막말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십니까? 대변인님? 말부가 강조돼서 정책에 대해서 자 대변인님 잠깐만요. 무관심과 혐오로 이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그 상태가 안 좋은데 잠깐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변인님? 예, 막말 보도 여보세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막말 보도 때문에 예. 유권자들께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 이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그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유권자 투표 가치가 4,66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막말보다는 유권자들의 귀중한 권리를 집에 배달된 이 공보물을 꼼꼼히 보시고 네. 마지막까지 정책과 공약으로 그런 일하는 사람을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유세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으면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야당을 아주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전후 맥락은 좀 사라지고 그 내용은 민주당의 후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난지원금과 같은 그런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맥락이었고요. 예. 그 맥락 자체를 앞뒤를 다 끊고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호소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권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인데요.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꼭 투표장에 가셔서 현명한 선택으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허윤정 대변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으로 가겠습니다. 이윤선 선대위 대변인 연결합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총선의 의미, 네. 네, 대한민국은 정권을 심판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미래통합당에게 견제할 힘을 줄 것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역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미를. 그 의미를 조금 주체를 양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히 미래통합당이 심판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다만 미래통합당에게는 견제할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권 안정론을 펴고 있는데요. 힘 있는 네. 여당이 돼야 국정이 안정된다. 이런 논리 어떤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무섭네요. 얼마나 더 힘이 있으셔야 됩니까? 지금 검찰, 사법부, 언론 정말 많은 그 검찰의 본령, 사법부의 본령을 다 휘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힘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폭주입니다. 그리고 이미 3년 동안 그 많은 힘을 가지고 한 것은 경제 성장률 역성장이었습니다. 네.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좌하향하였습니다. 모든 지표를요. 그 안정이 무섭습니다. 네. 자, 미래통합당에서 잡고 있는 목표 의석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변인님?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과반을 희망합니다만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네. 구체적인 수치는 사실은 위원장님들과 네. 몇 분들만 보시지 대변인은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변인님도 그러면 제대로 보시지를 못하신 거예요? 같이 공유 안 합니까? 네. 그러면 대변인도 엄청 궁금하시겠네요. 네, 저도 언론과 네. 이렇게 어깨 넘어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네, 인터뷰를 진행하는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타공인 그러니까 마지막 변수로 막말을 꽂고 있던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 변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이 막말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며칠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마음도 몸도 힘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빠른 제명 조치로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 어제 문제가 된 것은, 그리고 며칠 전부터 문제가 된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막말 문제가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속히 제명 등 봉합 조치를 한 미래통합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또 방관 내지는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들의 표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차명진 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점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 최고위의 제명 최종 결정에 대해서 차명진 후보가 불복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네. 법원이 어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후보 자격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뉴스가 아침에 나왔는데 네. 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제명을 다 했다. 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예. 이미 정치적으로는 당의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역시 또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해주시죠. 네. 미래통합당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밖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미래통합당을 찍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모든 것이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반성할 줄 모르고 남탓만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마스크로 그 실정을 잠시는 감출 수 있지만 영원히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앞으로 나아가려면 미래통합당에게 힘을 조금 더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선대위의 임윤선 대변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민생당으로 가겠습니다. 장정숙 민생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장정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똑같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네. 의미를 민생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우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날이니만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1당, 2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의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고요. 부패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위대한 민심은 이제 어딜 가나 분열의 정치, 싸움의 정치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마 이번 총선의 의미이자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생당에서 지금 잡고 있는 목표 의석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민생당이 생긴 지 이제 뭐 겨우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네. 민생당은 교섭단체 구성, 즉 20석을 1차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위성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예. 두 위성정당 때문에 군소정당의 비례의석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13일 11시에 제가 네.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네. 지금 민생당 같은 경우는 네. 역시 이제 호남 지역에 이제 그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 네. 사전 투표율도 지금 호남 지역이 가장 높았어요. 네. 자, 네. 이게 호남 지역에서 이런 그 투표 열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게 민생당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우신 호남민들께서 네. 우선 활동 중이신 우리 현역 위원님들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아마 바탕으로 해서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 선정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거대 양당을 견제하면서도 협조할 수 있는 힘 있는 제3당을 필요로 하는 게 호남민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호남 현역 위원님들을 밀어주시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비례 투표가 이제 상당히 좀 관심사인데요. 이 비례 그 정당 투표 용지를 보면 네네. 민생당이 지금 가장 맨 윗칸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윗칸입니다. 이른바 윗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네,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용지가 지금 48cm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 것은 국회 교섭단체가 지금 3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네. 그런데 우리가 민생당만이 유일하게 지역 후보와 비례 후보를 내놓은 결과로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맨 윗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지 이거를 단순한 행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조금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투표를 해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주 편한 위치에 3번만 생각하면 되는 민생당이 자리하게 된 것은 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민생당 차원 아니면 그 위원장님 뭐 개인 차원에서 보실 때 이번 그 선거의 네. 마지막 변수 그러니까 어떤 네. 것이었다고 보세요? 막말이라고 보세요? 막말 맞습니다. 어저께 말썽난 최명진 후보 사일육망언에 대해서 네. 굉장한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예.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예. 미래통합당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법원에서는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막말이 제일 심했고요. 20대 국회에서. 또 민주당 역시 아주 꽤 심한 말들을 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전혀 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주 냉정하게 네.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표심과 선거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자, 우리 유권자를 향한 마지막 호소해 주셔도 됩니다.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당은 1당, 2당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창당한 정당입니다. 불과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생 관계를 방치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제3당이 필요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국회는 비로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라고 힘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로지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만 생각하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장정숙 민생당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으로 가겠습니다.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성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또 공통 질문인데요. 이번 총선의 의미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네,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미래 세대에게 다른 정치에 대한 희망을 남겨둘 것인가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 속에서 정의당이 충분히 어떤 그 우리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정의당이 이제 여러분들의 또 관심과 우려 속에 좀 어려움도 겪었지만 네. 막판으로 갈수록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러니 저러니 고민을 해봐도 결국에는 정의당이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마지막 조사 비례 지지율 여론조사 가는 기간에 했던 비례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13, 15%까지 나왔고 또 네. 그것보다 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 여러분께서 20% 이상의 지지율 만들어 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 이상의 지지율. 네. 네. 자, 그 정의당의 지금 그 목표 의석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20석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의석하고 합치면 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 거에 따라서 최소 15석에서 20석 정도 네. 의석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좀 개혁적 목소리 낼 수 있기를 바라고 네. 계속해서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계속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이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 국회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저는 국회의 무게중심과 화두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치는 사실 줄다리기처럼 양쪽 끝과 중간에서 당기는 거기 때문에 네. 미래통합당이 20차례 넘게 국회를 보이콧하고 사실상 여야 모두 장애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네네.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위험한 사업장이나 또 도로 등에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급박한 현실을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막을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게 집권여당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제 막무가내 생떼로 미래통합당이 한쪽으로 이거를 당겨올 때 집권여당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반대편에 서서 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중심으로 좀 국회의 화두로 옮겨올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이제 정부가 100조 이상의 기업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예. 결국에는 한시적인 해고를 금지해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예.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빚내서 빚 갚지 않고 이 위험한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5년 만기 무이자 대출 긴급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유일하게 이야기했던 것도 정의당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평범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여러분께서 21대 국회로 보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의당 하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가장 앞장서서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도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비례 전문 정당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정의당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이 비례대표 연동형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개혁 정당들이 앞다투어 계속 오랫동안 내왔던 대표 공약이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것과 그 결과에는 이제 정말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허점들을 악용해서
정말 대놓고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위성정당 행태가 이게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시켰고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국민들의 삶과 다른 정치에 대한 기대 자체를 네. 정말 꺾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의당이 마지막까지 여러 오해와 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정당으로 다른 정치, 다음에 대한 희망을 좀 네. 남겨두려고 애썼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오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직도 정의당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격려해 주신다고 보는데요. 초반에는 이것이 정의당이 좀 더 버텨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 공학적인 셈 가운데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또 덜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방형 비례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 비례대표 경선 단위에서 정의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게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 때 이미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당마저 그렇게 원칙을 버리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확신을 공감대로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함께 저도 힘을 보태야겠다 생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앞서서 이제 그 다른 정당 선대위 대변인들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선거 막판에 불거진 가장 최고의 이슈는 막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선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나요? 정의당에서도? 네, 여러 헤드라인이나 여야 중심 핵심 지도부들의 인터뷰가 보여주듯이 이미 막말 관련된 것은 판세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정치를 혐오 발언 정치, 막말 정치, 비인간적인 정치를 퇴출시키려고 이미 마음 먹으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미 그 막말이라고 하는 게 변수도 아니게 이미 벌써 판세에 반영이 다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그럴 거라고 예측하지만 중요한 거는 투표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대한민국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정말 대화가 가능한 국회를 바라시는 많은 국민분들께서 투표장에 가셔서 마지막까지 한 표 한 표 놓치지 않고 꼭 투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또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를 향한 마지막 호소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그 한 SNS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많은 고민이 있었다. 후보자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갈팡질팡하는 행보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유일하게 다음에 대한 기약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는 과정까지 겪으면서 여러분들께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이 식상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몇 개의 의석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이 가능하고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당이 아니라 정말 더 나은 사람들을 선택할 때 우리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남겨주는 정당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또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이었고요. 지금 투표율 현재 전체 투표율이 3.5%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요. 서울이 3.2%, 세종이 1.9%인데 사전투표 때 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했던 대구가 4.2%로 전체 투표율을 지금 상회를 하고 있고요. 부산은 더 높습니다. 4.6%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충북은 4.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투표율은 3.5%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5333님, 5시 45분쯤 투표장에 갔는데 앞에 4분이나 계시고요. 1m 간격으로 선을 표시해놔서 말 안 해도 자동 정지고 투표 끝나고 나오니까 간격 표시 안 해놓은 밖에도 1m 간격으로 몇십 미터의 긴 줄에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이렇네요. 그 다음에 5284님, 딸 첫 투표 1등으로 하고 저는 2등으로 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5190님, 투표했습니다. 아침 날씨가 쌀쌀하니 꼭 겉옷 챙겨가세요. 벌써 부천 까치울중 학교는 줄이 100m 정도 섰네요. 어이구, 1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6315님, 투표 후 출근 중입니다. 21대 국회는 싸우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입법 정치를 기대합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요.
5505님. 투표가 이렇게 떨려보긴 처음이에요.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왜 떨리실까요? 아무튼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하셨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223님. 부산 남구을 경합지역. 부산 남구이면 민주당의 박지호 후보고 미래통합당의 이현주 후보가 맞붙은 곳이죠. 이 경합지역 우리 아파트에 선거사무소가 있습니다. 6시 도착 20분 기다려서 선거하고 출근길이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